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게시판 쪽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뭐 좀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먼저 할게요. 로그인을 먼저 하면 요 메일로 해야겠죠.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접속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코시아.kr로 들어오시면 지금 저는 지금 코드.코시아.kr인데 똑같아요. 주소는 어차피 코시아.kr이니까 2차 도메인으로 제가 그냥 도메인 하나 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코시아.kr로 들어오셔도 똑같습니다. 코시아.kr 들어오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코시아보드 알파 버전 1. 요 자료실에 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더하기 눌러서 들어온 거고요. 아니면 자료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코시아보드 알파 버전 1이 있는데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를 다운 받으시고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요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앱이랑 있든가 여기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phpmy 애드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쉘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 그래서 제가 압축 파일에 넣어드렸던 데이터베이스라는 SQL이 있어요. 이 SQL을 가져오기에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그리고 실행을 해주시면 동영상 내용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값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좀 느리네요. 여튼 설치되고 나면은 보여드리고, 설치가 되고 나면은 뭐 게시판이라던가 뭐 요 기본 정보 요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요런 것들은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됐나 보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라고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 테이블들이 지금 29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 쪽인데 저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비워놨고요.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 매니저는 애드민이에요. 게시판에도 써져 있듯이 관리자 도메인에 슬러시 애드민으로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실 때,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때 관리자 아이디는 애드민이고 패스워드는 별 애드민 1234 별 들어가신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 알파 버전이 공개가 됐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파 버전이 공개가 됐으니까 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여기랑 똑같이 다 작업이 보여질 거예요. 폴더 내용들이. 그래서 사용자 단에서 우선 리스트, 관리자 게시판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료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유 게시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전에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델스에서 보드 보시면은 get list를 하게 되면 프론트 리스트가 하나 생겼죠. 그럼 프론트 리스트가 하나 생겼고, get list를 하게 되면 이전 시간에 작업했던 게 여기에서 애드민 셋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전부 다 설정을 하고, 이전 시간 기억하시죠?
세이브 뭐죠? 설정을 한 다음 컨트롤러스에서 애드민에서 보드에서 컨텐츠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해주는 테이블이라는 함수 펑션 얘를 사용을 해서 값들을 다 넣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뭐 CSS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질 때 약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게시판에 프론트에서 보드에 리스트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get front list라고 불러와요. get front list라고 불러오고 인자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죠.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인자를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인자를 넣게 되면은 관리자처럼 기본값은 false니까 false 그쵸? true가 아니고 false니까 만약에 true일 경우에는 set custom true가 아닐 경우죠. false일 경우에는 set custom body를 불러오는데, 만약에 이게 true일 경우에는 set header, set body처럼 해서 관리자에서 불러오는 거랑 똑같이 불러와요. 그래서 만약에 인자를 넣지 않을 경우, false가 기본값이니까 인자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차피 set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건 다 아시죠?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값들을 다 넣어줍니다. set list title, 여기에서 set list title 이런 식으로 삭제된 글일 경우에는 삭제된 글입니다 라고 얘기를 넣어주고, 타이틀에다가 그 다음에 리스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여튼 주소, 링크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넣어주고요. 이젠 집 파일을 받아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리스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24시간 이내라든가 아니면은 게시판마다 다 다르죠. 게시판 같은 경우 저는 똑같이 해놓긴 했는데 게시판마다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24시간 이내, 24시간이 지났을 때 뉴 아이콘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조회수가 500이 넘었을 때 핫 아이콘을 보여주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콘들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set icons가요. 그리고 리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비밀 글이냐 삭제된 글이냐, 그리고 뎁스가 몇 개의 뎁스까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답변 글이죠. 답변 글이 몇 번째 뎁스까지 들어갔느냐 해서 보드 뎁스일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여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스킨에 보시면 리스트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잡아줍니다. 서치 데이터는 넣어주고 뭐 보드 세트 카운트 토탈 헤더 이렇게 식으로 다 넣어준 다음에 리스트를 보시면은 보드 스킨 해가지고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관리자에서 요 부분 스킨 부분이 하나 바뀌었는데, 요거는 커스텀 디폴트 이벤트 갤러리 QA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게시판에 스킨에 뷰에 프론트에 보드 스탠다드의 보드에 들어가면 커스텀 디폴트 이벤트 갤러리 QA라는 폴더들이 있어요. 이 폴더가 스킨이 되는 거죠. 왜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QA는 제가 안 만들어 놨네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판 성격상 보여주는 스킨이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처럼 갤러리처럼 얘는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뭐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좌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킨을 리스트들을 폴더에다가 만들어서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드에 보드 세팅에 잡혀 있는 스킨의 폴더에 있는 리스트 HTML을 가지고 와서 세팅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 우선 아웃라인에 있는 리스트를 보시면,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은 아시겠죠? 요거는 아웃라인의 탑인데, 관리자 세팅에서 아웃라인 상단 꾸미기를 넣어주잖아요. 상단 꾸미기를 넣어주니까 상단 꾸미기, 하단 꾸미기. 그래서 커스텀 탑, 커스텀 버튼인데 이런 식으로 상단에 탑, 하단에 버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페이지 넣어주고, 페이징 넣어주고, 그리고 검색 부분이죠. 어차피 게시판은 다 검색이 들어갈 거니까 검색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되고, 그 리스트마다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검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얘는 제목밖에 없죠. 이거는 기본 세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리스트 목록에, 이거는 관리자 단에서, 사용자 단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리스트 목록은. 이거는 이제 퍼블리셔라든가 프론트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요거를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 검색 필드에서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검색 필드가 Y인 애들만 모아서 이쪽으로 뿌려줍니다. 요렇게 제목, 어떤 애들은 다들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리스트 프리, 자유 게시판 수정 눌러서 보시면 내용도 있는데 검색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 목록에다가 사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큰 의미가 없어요. 프론트에서는 관리자에서만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제 세팅을 잡아주죠. 이거는 버튼,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튼 글쓰기가 가능한 권리가 있는 애들의, 그 사람에게만 이 글쓰기 버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글쓰기 버튼이 있고, 요거 다 회원인가? 공지사항은 회원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게시판 리스트 노티스 공지사항 수정에다가 사용 안함 미사용 읽기는 전체, 리스트 읽기 전체, 쓰기 관리자 전용인데,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세션에 관리자도 먹혀 있고 사용자도 먹혀 있고, 그래서 관리자 두 개 다 세션이 먹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로그 아웃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 버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있을 때만 글쓰기 버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처럼 여기 이제 이 위에 이제 게시판 이름이고요. 위에 뷰로, 요거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F 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탠다드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커스텀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쓸 것인지, 그거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그 폴더 아래에 있는 게시판에 보드 스킨을 가지고 와서 보드에 폴더에 세팅되어 있는 폴더에 리스트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폴트 같은 경우, 보드에 커스텀이 아니고 디폴트의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이 들어가 있죠. 테이블이 들어가서 리스트를 땡겨와서 리스트를 포이치합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값이 없을 경우, 검색된 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를 보여줄 거니까, 넘버, 제목, 작성일 3개만 보여줄 거라서 이런 식으로
3개만 넣어줍니다. 3개만 넣어주는데 요런 식으로 요거는 링크, 그 다음에 클래스, 뎁스 해서 넣어주고, 제목 넣어주고, 이렇게 링크 닫고, 만약에 아이콘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콘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아이콘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료실처럼 아이콘이 뉴 아이콘이고요. 핫 같은 경우에는 H로 나오는데 요거 로그인을 해볼게요. 게시판 관리에서 지금 자료실이었죠. 자료실 수정 톳을 핫 아이콘 조건을 1이라고 할게요. 2라고 할까요? 저장 하게 되면은 눌렀을 때 얘가 2개 이상 읽었네 보네요. 그래서 핫이 나옵니다. 이 아이콘들은 알아서 안 이쁘니까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실 수정 500개로 할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포이치 돌려서 이렇게 넣어준다. 그리고 갤러리 같은 경우, 이벤트도 그렇고 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와주냐, UL로 해서 갤러리를, 요건 똑같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리고 검색긴 게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고, 요거는 이제 리스트니까 요렇게 해서 썸네일이라는 클래스를 쓰면서 주소 넣어주고, 이미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타이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작성일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갤러리니까 그렇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잖아요. 이벤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리스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 라이트, 이거는 그 이전에 그것과 똑같아요. 그 관리자랑 똑같고, 라이트 뭐가 달라졌냐면, 보드에 라이트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팅 잡아오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보드에 유저 스킨 셋이라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게시판에 보드 클래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저 스킨 셋이라고 해서 파일 시스템에 그 세팅되어 있는, 예를 들어 디폴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일 거예요.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 수정 스킨이 디폴트예요. 디폴트에 만약에 라이트라는 이 타입을 가지고 있는, 라이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 파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라이트를 다 동일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뭐 다르게 사용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상하게 좀 많은 거를 받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디폴트에다가 예를 들어 새 파일 해서 write.html 이렇게 해서 새로운 쓰기 파일을 넣어줄 거예요 라고 했을 경우,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가 있을 경우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통으로 이동, 영구적 삭제. 라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HTML을 가지고 옵니다. 이 보드에 있는 부모
부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보드 폴더에 있는 라이트 HTML을 가지고 옵니다. 보드 폴더에 있는 라이트. 이거는 관리자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거는.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들어오고, 라이트, 리드, 그리고 리플레이. 라이트랑 리플레이랑 똑같죠. 라이트, 리드, 요거는 리스트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폴더에. 이 폴더 안에 디폴트라든가 뭐 커스텀이라든가 이 폴더 안에 무조건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리드하고 라이트는 선택사항입니다. 리드하고 라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 폴더에 있는 그 리드와 라이트를 보여줄 것이고, 없을 경우에는 요 밖에 있는 얘네들을 보여줄 겁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그래서 자유 게시판 읽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댓글은 어떻게 다느냐? 리드. 요것들은 그 HTML 그 zip 파일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천천히 훑어 보시면 이 길에서 저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만약에 권한이 커멘트가 true일 경우, hide라는 클래스를 집어넣지 않고 true가 아닐 경우에는 hide라는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없죠. 왜냐면 hide를 넣어버렸으니까. 요렇게 hide를 넣어서 아예 요 코멘트 부분이 작동하지 않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작성을 할 때 자유 게시판 글쓰기 코멘트를 글쓰기가 아니죠. 공지 테스트 해서 눌렀을 때 코멘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넣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누르면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새로 고침이 되고요. 그래서 답글쓰기, 코멘트에도 답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화살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클래스를 어디 갔죠? 스태틱 클래스를 요거를 먹여준 거예요. 보드 뎁스라고. 요것들은 알아서 그 CSS를 만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땅땅땅 넣어주면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리드 이거는 제가 밖에다가 먹여놨네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퍼블릭에 JS에 프론트 보드 JS를 하나 넣어놨는데, 퍼블릭에 JS에 프론트 보드 JS,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처럼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에서처럼 여기에다가 전송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글을 쓰고 뭐라고 쓰고 전송을 눌렀을 때 코멘트 서브밋, 얘를 불러오는 거죠. 코멘트 서브밋을 불러오면 얘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값이 있느냐, 그리고 코멘트 네임의 값이 있느냐, 그리고 페어런트의 값이 있느냐 등등 따져서 하고, 만약에 1000자를 넘었을 때는 1000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버려버리고 다시 돌려주고요. 그리고 frm children에다가, frm은 아이디가 frm이라는 아이디인데
요거를 보셨으면은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갈 때 보셨으면은 보셨으면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폼 자체를 아예 하나를 박아놨어요. 박아놓고 이 폼에다가 여기에다가 값들을 넣어주는 거죠. 뭐 ANO, 페이런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니까 아예 집어 넣어놨고요. 그리고 보드 ANO 같은 경우에도 얘를 집어 넣어놓고, 포스트 케이스도 똑같이 넣어놓고, 코드도 개수로 넘어온 값을 넣어놓고, 얘는 값이 없죠. 얘는 값이 없고, 얘도 값이 없고, 얘도 값이 없고, 얘는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수정할 때 사용 예정이라고 제가 자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서브밋을 시키는 거죠. 이 클래스가 하이드고요. 그러니까 얘는 숨어있는 폼인 거죠. 숨어있는 폼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서브밋으로 값을 던져주는 거죠. 코멘트 라이트라는 케이스 스위치 돌릴 때 포스트 케이스를 넣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서브밋 이거는 다 아실 텐데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똑같아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작업하는 거. 그래서 코멘트 라이트라는 녀석을 만났을 때 보드 모델을 불러오고 IP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작성을 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전에 작업을 할 때 보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드만 넣어줬었는데, 포스트 코드만 넣어주게 되면은 게시판만 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얘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코드에다가 배열로 해서 코드는 코드고 타입은 게시판, 그리고 코드 똑같고 타입은 코멘트,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먹였는데, 얘는 왜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코드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게시판일 경우이죠. 게시판 또는 코멘트일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부모가 몇 번이고 뭐 ANO가 몇 번이고 해서, 요거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알파 버전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getSort를 가지고 올 때 이전 시간에는 클래스를 불러온 다음에 얘가 몇 번이니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0번일 경우, 1번일 경우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NAS를 쓰고 있는데 NAS가 용량이 딸려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에러가 나길래 아예 그냥 DB를 불러와서 DB로 생으로 그냥 셀렉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셀렉트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셀렉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리턴을 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요거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모가 몇 번이고 패밀리가 몇 번이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답변 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답변 쓰기 요거는 하이드 시키는 거, 지우는 건 아시죠?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검사를 해서 보시면은 코맨드 리플레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 페어런트 1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론트 여기 이런 식으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비주얼박스라는 클래스를 다 리무브 시키고, 비주얼박스라는 클래스를 얘를 넣어주거든요. 비주얼박스라는 클래스를 다 리무브를 시키고 다시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클릭 당한 녀석의 부모의
li에다가 어펜드를 시키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릭을 당한 ul 하고 li 이런 식으로 코멘트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코멘트들이 들어간 다음 요 스팬이 가지고 있는 녀석의 부모의 li니까 얘예요. 왜냐면은 스팬이 dd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dd의 부모인 li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니까 요 밑에다가 어펜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펜드를 시키면서 무엇을 어펜드 시키냐, 유저네임에다가는 라이트 보시면 유저네임은 세션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제가 닉네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닉네임이고 아이디라고 바꾸셔도 되고요. 인포가 아니겠죠. 그때는 저는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아이디하고 닉네임 두 개만 받아요. 근데 뭔가로 구분짓자면은 뭐 아이디를 보여주기에도 뭐한 게, 저는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를 받거든요. 이메일 주소를 받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보여주기에는 좀 모호하더라고요. 보안상이라기보다는 이메일 주소를 긁어가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여튼 보호 차원에서 저는 닉네임만 보여줄 거고, 닉네임이 없을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모르니까 익명이라고 나오는 거고, 저는 닉네임이 코시아 테스트니까 코시아 테스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넣어주고, 페어런트에다가는 여기 페어런트 인풋이 페어런트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 글이 되는 거죠. 답변 글이 되는 거고, 페어런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답변 글이, 그러니까 새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네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유저네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코멘트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어 넣어주면서 키업을 했을 때, 키업이 되었을 때 프론트 보드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JS가 프론트 보드입니다. 프론트 보드에 텍스트 언더바 랭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서브밋 했을 때도 1000자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자냐 해서 했을 때 1000자 이하일 때는 그냥 C0 색깔로 보여주고, 그냥 노멀한 색깔이죠. 노멀한 색깔로 보여주고, 넘어갔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여준다. 요거는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0자로 했으니까 지금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 예를 들어 20자로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뀌죠. 빨간색으로 바뀌고, 여기 지금은 1000자 이하니까 서브밋이 될 텐데, 그러니까 1000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뀌면 여기도 같이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0자가 넘어갔을 때 빨간색으로 되고, 내가 지금 넘겼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거다 라는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리드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자유 게시판에다가 비밀글을 하나 써야겠네요. 글쓰기에서 요거 보여드리는구나. 글쓰기에서 라이트에서 썸네일, 만약에 이게 이벤트라든가 갤러리일 경우에는 썸네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썸네일을 보여주고, 이벤트일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를 보여주고,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 녀석이 보드 세팅 자체가 시크릿가 REQ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에 보시면 비밀글 자체가 필수일 경우에는 REQ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일 경우에는 초이스 그 초라는 아이디 밸류를 가지고 있고, 사용을 안 할 때에는 none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를 베이직의 시크릿. 그래서 베이직의 시크릿가 REQ던가 아니면 초일 때, none이 아닐 경우에죠. none이 아닐 경우에는 보여주는데, 비밀글이 REQ일 때는 필수라고 선택을 해주고요. 글씨를 넣어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이라는 값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인풋 박스 비밀글 넣어주고, 밑에는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풋 박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비밀글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은 이따 테스트 할 때 1, 2, 3, 4 1, 2, 3, 4라고 할게요. 패스워드 1, 2, 3, 4 테스트 해서 저장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물쇠 모양 나오고요. 그래서 비밀글을 읽게 될 때 알럿이 뜨죠. 알럿이 뜨면서 비밀번호 확인 누를 경우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쓴 글이잖아요.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로그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프리죠. 프리. 요게 살짝 바뀌었거든요. 패스워드 들어갔고, 여기에 유저 아이디, 애드민 아이디 요렇게 필드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디가 들어갔을 때 아이디가 내가 쓴 글을 확인할 수 있게끔 넣어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니까 패스워드를 아무렇게나 넣고 확인을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로그 아웃을 하고 테스트 글을 눌렀을 때,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아무거나 이렇게 눌렀으면 확인. 관리자도 로그 아웃 시킬게요. 로그 아웃 시키고, 관리자일 경우에는 다 보여주니까 눌러서 확인 누르면 죄송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똑같아 1, 2, 3, 4 일 경우에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비밀글을 리스트에서 is secret을 클래스에다가 is secret이고 비밀글 링크를 보시면 그 보드 요 부분에서 링크를 보내줄 때 보드 클래스에서 링크를 보내줄 때 어디 갔지? 링크를 보내줄 때 만약에 이 녀석이 비밀글일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의 보드에 리드 시크릿이라고 해서 코드하고 ANO를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보시면 프론트 보드에 리드 시크릿이라는 곳에다가 코드하고 ANO를 같이 넣어줬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 보드에서 리드 시크릿을 했을 때 알럿을 띄우죠. 비밀번호 확인해서 보드 패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하고 리턴 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리드에다가 코드 ANO 뒤에다가 패스워드를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넣어주면 리드 어디 갔죠? 이게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보드 리드 했을 때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는 널이지만 패스워드가 들어왔을 때
패스워드가 들어왔을 때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비밀 글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녀석이 삭제된 글이거나 삭제된 글이면은 우선 읽을 때 이 녀석이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요. 어떻게든 뭐 링크로 집어 넣어서 그러니까 A 태그를 눌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얘도 체크를 먼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true가 아닐 경우에는 set body에다가 뭘 넣어주냐, 메인에 blank, set body에다가 메인 폴더에 blank라는 HTML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뒤로 돌려버리는 거죠. 뒤로 돌려 던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쓰기, 읽기, 쓰기, 리스트 모두 다 처음에 첫 부분에는 요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러에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권한이 없을 때는 항상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삭제된 글이야. 삭제된 글인 경우에도 삭제된 글인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제된 글이면은 뒤로 돌려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다음 일을 하는데, 만약에 보드 세팅 해가지고 이 녀석이 비밀글이야. 비밀글일 경우에는 매니저거나, 그러니까 관리자가 로그인을 했거나 유저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관리자이거나 내 유저 아이디가 세션에 먹혀있는 아이디가 보드 베이직의 아이디, 보드 베이직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를 땡겨옵니다. 보드 베이직에서 유저 아이디와 아이디가 같을 때는 true라고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또한 true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자이거나 사용자가 쓴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패스워드랑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널일 경우에는 얘가 true가 안 되겠죠. 같을 때만 true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체크가 true가 아닐 경우에는 set body에서 블랭크를 던져서 뒤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충족을 했을 때 이 녀석을 이거는 코멘트고요. 코멘트를 다 데리고 오고 이제 다 세팅을 잡아주는 거죠. 데이터를 넣어서 값을 뿌려줍니다. 값을 뿌려주면은 이제 스킨에서 이런 식으로 취소할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자유 게시판 지금 저 로그인을 안 했어서 가지고 권한이 없네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지 테스트 같은 요렇게 요 코멘트들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스트와 리드 했고 라이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래서 관리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리자도 게시글 관리해서 자유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코멘트들도 다 넣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뭐 답변이라든가, 얘는 무조건 관리자는 다 가능하니까 답변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해놨고,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프론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오랫동안 그 녹화를 했는데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계 부분 이미 저는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파일을 다 찾아보시면은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요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메일 보내는 거 로그아웃 해서 로그인을 할 때 정보 찾기를 눌렀을 때 등록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등록한 이메일을 입력했을 때 아이디가 정확하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메일을 보내주는 것까지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메일을 전송하는 것까지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만들어 놨고 그 설명만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 설명까지 작업을 하는 걸로 그 동영상을 만드는 걸로 하고요. 이 동영상이 다 끝나면 이제 코시아 보드 활용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버그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수렴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